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팀장 현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환자안전 우수사례의 확산과 환자안전 문화 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2022년 환자안전 우수사례 제1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김효선 센터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만물이 한 해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고 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기절을 맞아서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환자안전문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환자 안전 사각지대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나 또 그 종사자, 환자를 환자 안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환자 안전 문화 우수사례 발표회는 작년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임상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신 결실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과 간호사님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상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상 차의과대학 강남차여성병원 천민수 귀하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 김효선 축하드립니다. 열정상 익산병원 최혜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열정상 대구 경산병원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상금 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장려상 수상기관은 한강성심병원 박유진, 제천서울병원 김예영, 원광대 산부병원 안지혜, H플러스 양지병원 주민경, 경기도립전문평택병원 김희경, 한길안과병원 강은혜, 부산고려병원 박미현, 보강병원 심선영, 의료법인 배성병원 옥경미, 부천자생병원 홍은영,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양의금, 천안재활병원 강희윤, 사상스마트병원 권지슬, 뉴라이프병원 김자영 순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장려상 한강성심병원 박유진 귀하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 김효선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제천서울병원 김예영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원광대 삼봉병원 안지혜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H플러스 양지병원 주민경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경기도립 노인전문평택병원 김희경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한길안과병원 강은혜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부산고려병원 박미현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보강병원 심선영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의료법인 배성병원 옥경미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부천자생병원 홍은영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양의금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천안재활병원 강희윤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사상스마트병원 권지슬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뉴라이프병원 김자영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우수상 수상기관은 김해보건병원 김지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이유경, 늘푸른 요양병원 이하나, 윌스 기념병원 박계선, 강남자생한방병원 주연정, 롯데글로벌로지스 오산마트센터 공채현 순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우수상 김해보건병원 김지은, 귀하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 김효선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이유경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늘푸른 요양병원 이하나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윌스 기념병원 박계선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강남자생한방병원 주연정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롯데글로벌로지스 오산마트센터 공채현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 수상기관은 명지성모병원 조아름 선생님이십니다. 최우수상 명지성모병원 조아름, 귀하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시행한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 김효선 축하드립니다.
모든 수상자분들을 대표해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신 조아름 선생님께서 짧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실 거라 생각하고 소감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중소병원이랑 산업체, 요양병원의 참여 속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저희 명지성모병원에서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진 분들과 간호부, 진료지원부 등의 다양한 직원분들의 그런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런 자리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서와 협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으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명지성모병원의 QPS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환자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중 종합순위 1위에서 6위까지 6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수상작에 대한 발표 자료를 사전에 받아 송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코멘트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토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명지성모병원 조아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성모병원 QPS실 조아름 간호사입니다. 환자 안전 우수 사례 간담회에 저희 본원의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환자 안전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중소병원 QI 담당자분들께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본원의 환자 안전 사례 제목은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과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본원에서의 현 활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자 안전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하인리의 법칙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하인리의 법칙은 1920년대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흥미로운 법칙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 건의 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을 것이라는 법칙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환자 안전의 개념으로 대입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한 건의 적신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경미한 위해 사고가 이미 29건 발생했고 그 이전에 위해가 발생할 뻔한 니얼 미스가 300번 발생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인리의 법칙을 바탕으로 명지성모병원의 2020년 전체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근접오류 보고건의 백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 근접오류 보고율은 1분기 6%, 2분기 0%, 3분기 29%, 4분기 11%로 나타났습니다. 즉 본원은 2020년 적신호 사고가 다행히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위해 사고가 매 분기 70% 이상이었으며 근접오류 보고건은 2020년 전체 환자 안전 사고 129건 중 20건으로 위해 사고 보고 건수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보고율 또한 약 16%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하인리의 법칙을 역행하는 추이로 근접오류 보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QPS실은 명확한 핵심 지표와 개선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 분석 도구인 피시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근접오류 보고 비활성화라는 결과의 원인을 인적,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인적 측면으로는 근접오류 중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가 부족했으며 근접오류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 근접오류를 보고했을 때 상급자에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직원 대상 환자 안전사고의 전반적인 개념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으며 근접오류 보고를 유선 혹은 서면으로만 받는 보고 절차의 복잡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체계 미흡으로 인해 환자 안전 문화나 인식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분석에 따른 목표 선정입니다. 핵심 지표는 2021년 근접오류 보고율이며 본원에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보고건에 대한 근접오류 보고건의 백분율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프로젝트로 계획을 잡았으며 목표는 전년도 근접오류 보고율 대비 50% 이상 증가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문제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선 활동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주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진행했습니다. 첫째, 근접오류 보고 절차의 단순화. 둘째, 근접오류 보고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젝트 시행. 셋째, 원내 환자 안전 인식 고치 및 환자 안전 문화 정착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접오류 보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바일 근접오류 보고서 및 QR코드, 설명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근접오류 보고 절차 단순화 두 번째 개선 활동으로는 부서장 수기 결제 및 환자 안전 사건 보고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던 기존의 복잡한 절차에서 단순한 전산 보고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내용이 전산으로 개발 완료된 환자 안전 사건 보고서 양식이며 변경된 작성 절차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동영상 및 QR코드를 제작하여 부서별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내 직원들의 근접오류 보고 동료를 위한 동기부여 프로젝트로는 총 3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근접오류를 가장 많이 보고한 부서에 분기별 포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월마다 보고자 개별에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행한 동기부여 프로젝트로는 굿캐처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개별 포상과 별도로 월별 근접오류 보고를 10건 먼저 달성한 부서에게 전 직원 기프티콘 포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한 동기부여 프로젝트는 21년 3주기 국내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비 및 직원들의 환자 안전 인식 고치를 위한 인증 기준 필수 영역 관련 전 직원 퀴즈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원내 환자 안전 인식 고치와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포커스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환자 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직원 간 교육 유무에 따라 환자 안전 인식의 편차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QPS 교육 자료를 체계화하고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월 2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원들의 환자 안전 인식을 고치하고자 근접오류 트렌드를 분석 후 부서별 개선 활동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시 시작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잘못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혹은 시스템적 문제가 아닐지 먼저 생각해 본다. 일단 월별 보고된 조제 오류는 약제팀과 사례 공유하여 부서 자체 개선 활동 모색을 공고했습니다. 이후 약물 관련 근접 오류에 대해서는 약제팀과 진료부, 간호부, 전산팀, QPS실이 모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개선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주의 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이 유관부서와 FMA를 개최 및 다면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접 오류를 사례별 분석하고 부서별 환자 안전 라운딩 결과에 따라 개선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교육이 아닌 직군별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중점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리스트업한 후 자료를 제작하고 맞춤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진료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자칫 헷갈릴 수 있는 환자 안전 사고의 정의, 보고 절차, 근접 오류 보고 중요성,
적신호 사고 발생 시 대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간호조무사와 이성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정확한 환자 확인 방법과 낙상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 환자 안전 사건의 전반적 개념 보고 방법, 근접 오류의 보고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 개선활동의 결과입니다. 개선활동 전인 2020년 전체 근접 오류 보고율은 약 16%였으나 1년간 개선활동을 진행한 후인 2021년 근접 오류 보고율은 약 71%로 나타났습니다. 즉, 개선활동 전후 대비 근접 오류 보고율이 55% 상회하여 목표값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사고 분류에 따른 개선활동 전후 추이 비교 그래프입니다. 안전사고 보고건은 전년 대비 약 3.1배 증가했으며 근접 오류 보고건은 전년 대비 약 14.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위해 사고 보고건은 전년 대비 약 0.6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핵심 지표의 목표는 개선활동 전후 50% 이상으로 목표값에 도달하였으며 전년도 근접 오류 보고율 16% 대비 21년도 근접 오류 보고율 핵심 지표 결과 71%로 나타나 55%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개선활동 전후 환자 안전 사건 전체 보고 건수의 모수가 약 3.1배 증가했으며 개선활동 전후 근접 오류 보고건은 약 14.5배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재현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근접 오류 보고 접근성 향상을 포커스로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가 가능했으며 직원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환자 안전과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습니다. 추후 관리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직원 대상 환자 안전 인식 고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별 근접 오류 트렌드 분석으로 다면적 개선 활동을 모색할 것이며 환자 안전사고 발생 직원에 대한 비난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지성모병원의 환자 안전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보건병원 QPS실 김지은 과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경남 김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에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QPS실로 발령난 2018년 11월부터 4년 동안 병원장님 이하 간호부, 진료부, 진료지원부, 행정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적극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통해 오늘과 같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 환자안전 활동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함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본원의 환자안전 활동팀명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본원에서 2017년 QPS실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시면 2017년에는 8건, 2018년에는 77건, 2019년 188건, 2020년 281건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낙상과 투약 오류 보고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입니다. 위의 사건 외에 근접 오류 보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위의 정도가 높은 3등급 사고가 2017년 2건에서 2020년에는 7건까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의 필요성으로는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건수가 최다로 발생하였으며 예방활동 부재 및 동일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위해 정도가 높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번 한 번쯤이야 바쁜데 귀찮아 하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간 의사소통, 직원과 환자와의 의사소통 부족과 환경적인 위해 요소 관리가 미흡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분석 및 목표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필요성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사고 건수의 증가와 위해 정도가 높은 사건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고 직원들의 귀찮아하는 마인드, 원내 직원 간 공유 채널이 부재하였고 의사소통 교육 또한 미실시되었으며 환경관리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PC본 그래프를 통해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시스템 측면으로는 환자 접점 부서 인력 부족과 환자 안전 전담자에 대한 인식 부족, 코로나19로 인해 안전교육이 미실시되었으며 업무 과정보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관리자의 인식 부족, 모니터링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자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으로는 노후된 본관 건물과 안전장치 부재 등의 원인이 있었고 직원 측면으로는 고착화된 조직 문화와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환자 보호자 측면으로는 고령 환자의 증가와 새로운 의료장비 사용의 어려움 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통해 2021년에는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0년 대비 20% 감소와 위에 3등급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0건으로 목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내부 규정에서 환자 안전사고 위에 3등급은 즉시 중재가 필요하거나 입원 기간이 연장되는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선정을 하여 2021년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노후된 건물에 문턱이 많아 낙상 예방을 위해 경사로 설치 및 낙상 주의 안내 문구 부착을 하였으며 화장실 내부에 안전바 설치 및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례를 토대로 치료실 내부의 전기선 고정, 그리고 직원 호출벨 설치를 통해 낙상사고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오류 개선 활동입니다. 수술 전 혈전제 복용으로 인해 수술 일정이 미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기존 간단한 안내문 대신 A4 사이즈로 출력되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복용 중단 약명과 모양 등 중단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주사제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흡입제에 대해서는 흡입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직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입원 환자 약물 처치 시 정확한 환자 확인 안내문, 약물 투약 지침을 제작하여 투약 카트에 부착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의 개선 활동으로는 코로나19로 전 직원 집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서장 회의를 통한 전달 교육과 부서별 방문 교육, 그리고 전 직원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용 교육 자료를 노인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추가하여 입원 환자 생활 안내문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환자 안전 전담자 1인을 추가 발령하여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해 직접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와 직원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환자와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한 알쏭달쏭 퀴즈도 풀고 상품도 제공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환자 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 보고 활성화를 위해 연간 환자 안전 근접오류 우수 보고 부서에 환자 안전 지킴이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직원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그룹웨어를 통해 매월 환자 안전 사고 보고 및 개선 활동 결과를 공유하였고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 모바일 알림을 통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에스파 의사소통 표준화 교육을 통해 환자 상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각 부서에 맞도록 안전점검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낙상 예방 안내문 제작을 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 QPS실, 감염관리실, 보건관리실, 그리고 시설과에서 안전점검 라운딩을 시행하고 결과를 회람을 통해 공지하였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기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의 효과는 2020년 대비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81건에서 2021년에는 148건으로 47.3% 감소하였습니다. 위에 3등급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2021년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대비 47.3% 감소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근저보류 보고 건수 또한 감소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보고된 위해 사건 중 위해 3등급 건수는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2021년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향후 관리 방안으로는 입원 환자 병실 내 취침 시 사용이 가능한 침상별 개인 등 설치,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라운딩 시 경영진 참여 필요성,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간호사뿐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하는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보건병원 환자안전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일스기념병원 QI팀 박혜선입니다. 시설 안전점검 및 근저보류 보고 활성화 등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활동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원은 척추 전문병원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연령의 7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입니다. 21년 1월 전문병원에서 전문병원 종합병원으로 승격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21년부터 중증도가 있는 다양한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증축과 많은 신입간호사의 입사로 인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안전 보장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현황 파악 내용입니다. 19년도, 20년도 2년 동안 근저보류 보고된 건은 단 20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감염관리팀 외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19년도 인증평가 당시 실시하였던 시설 환경 안전 점검은 인증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호부 수간호사가 환자안전 전담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서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선 활동이 시행되었고 FMD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입 직원 이직률은 30% 이상에 달하였으며 코로나 병상이 100병상 신축되고 응급실, 내시경 등의 시설들이 증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보건관리자, 의료기기 담당자, 환자안전 전담자가 부재하였습니다. 본 QI 활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지표는 근저보류 보고율로 월별 총 재원일당 근저보류 보고율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전략은 경영진과 부서장이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삼았으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문제를 제기한 부서나 개인을 비난하지 않는 칭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선 전략으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경영진이 직접 환자 체험을 통해 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간부회의 때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토론을 하여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고서 작성 시 개선 활동으로 대부분은 환자에게 교육한다라고 개선 방안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병동 간호과장이 TNS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대에서 휠체어 타보기, 워커바 이용해서 화장실 가보기,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나서 워커바 이용하여 침대로 이동하기 등의 환자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체험한 결과는 직원 교육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진 라운딩은 21년도에 총 10회의 경영진 라운딩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한 두 가지 사진을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응급실 장애인 화장실로 응급 콜벨이 뒤쪽에 있어서 환자가 누르기 힘들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나눈 겹벽에 에어컨으로 빈 공간이 있어 공기 흐름이 유통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영진 라운딩 후에 즉시 개선을 지시하여 지금은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 동반 라운딩입니다. 21년도에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직원들은 대부분 신입 직원으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감염관리 전담자와 환자안전 전담자가 시설팀, 보건관리자, 의료기기 담당자, 의료 폐기물 담당자와 동반 라운딩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여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한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 환경 안전 자율 점검입니다. 인증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시설 환경 자율 점검을 매월 부서장이 점검하고 관련 관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전기안전, 시설안전, 낙사당, 응급지원체계, 환경위생, 감염관리, 의료 폐기물, 의료기기 점검, 개인정보 보호 10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된 보고 양식을 원내 인트라넷을 통해 보고하도록 개선하였고, 오류 등의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고한 것도 근조보로 보고로 접수받았으며, 라운딩 시 구두로 보고한 것도 근조보루로 접수받아 개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조보루를 보고한 건은 매월 건당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에게는 건당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근조보루를 최대 많이 보고한 부서를 환자안전 우수 부서로 선정하여 30만원의 부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개선 활동으로 부서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창문 개폐가 45cm 이상 열려서 시설팀에 연락하여 응급으로 봉인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창문 개폐가 15cm 이상이 되는 창문 모든 수량을 시설팀에서 파악하여 개선 예정으로 총 예산은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수 개선 활동으로 개인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 결과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여 재검을 실시한 결과 판정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재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전 근무자가 검사한 모든 검사를 재검하여 5건의 오류를 더 발견하였습니다. 근본원이 파악한 결과 검사 도구가 오염된 것을 발견해서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알러지 및 금기 약물 등을 환자 안전 주의사항에 입력하면 주의 팝업이 뜨게끔 전산 프로그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 안전 주의사항 팝업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알러지 약물을 처방하여 근저보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알러지 약물을 처방 제한으로 등록하여 의사 처방 시 알러지 약물 계통을 처방할 경우 그림처럼 제한 팝업이 뜨게끔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습니다. 시설 환경 자율점검 개선 사례입니다. 본원은 전담병원으로 석션을 병동에서 실시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응급지원체계에 석션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월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 석션이 되지 않는 것을 병동에서 발견해서 시설팀에 연락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팀에서 월 석션과 그 판넬과 그리고 기구를 파악한 결과 작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션이 안 되는 것을 시설팀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천정에 있는 보드를 떼어낸 결과 그림처럼 도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보고 며칠 전에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수로 석션 도관을 끊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원 공유를 하는 사례입니다. 효과입니다.
근접오류 보고율은 22년 7월 달에 52건, 8월 달에 60건, 9월 달에 72건, 10월 달에 136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1년 총 재원일당 근접오류 평균 보고율은 0.09%고 22년 현재까지 평균 보고율은 0.68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 안전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자 안전 문화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효과 평가를 위해 RPM과 CI 활동 전후 비교 예정이고 보고 유형별 문제 해결률에 대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 코로나 이후에 부서별 세이프티 키퍼를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QI팀장 이유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원에서 시행한 낙상 예방 FMEA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2020년도 콥스에 신고된 전체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약 14,00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낙상은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보고된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해 매년 환자안전위원회에서 위험 등록부를 작성하고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 낙상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낙상 예방 FME 활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 구성입니다. 팀장은 진료부의 일반외과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팀원은 낙상이 주로 발생되는 간호부와 진료 지원 파트, 그리고 낙상의 개선 활동에 필요한 시설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저희 팀은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지표 및 목표 선정입니다. 핵심 지표는 낙상 발생 보고율, 낙상으로 인한 상해율, 낙상 고장 유형 치명도로 정하였고 목표는 낙상 발생 보고율 10% 이상 감소, 낙상으로 인한 상해율 30% 이상 감소, 낙상 고장 유형 치명도 50% 이상 감소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원의 낙상으로 인한 상해율은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브레인 데미지를 입은 경우만 낙상 상해율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검토 및 도식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원에서는 환자에 대해 낙상 위험 초기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활동 및 정기적 재평가와 비정기적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검토를 통한 낙상 예방 활동에 대해 도시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재적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성, 심각성, 발견 가능성을 스코어링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각각의 점수를 곱하여 RPM 값을 구한 다음 영역별 RPM을 더해 CI 값을 구하였습니다. CI 값의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높은 1순위는 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 관리 미비, 2순위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부족, 3순위는 낙상 초기 평가 오류로 측정되어 우선 개선 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상 발생이 일어나는 인적 요인, 환경 요인, 시스템 요인, 환자 및 보호자의 요인을 PC본을 통해 분석해 보았으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으로는 먼저 낙상 예방 교육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간호부의 낙상 초기 평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직원 및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낙상 예방 교육 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입원 생활 안내문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환자들이 입원 시 간호사의 설명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 낙상 예방 안내문을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조기구 사용법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게시판을 활용한 낙상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여 환자들에게 낙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특성에 맞는 낙상 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휠체어, 스트레처카, IV 폴대 등에 대해 낙상 예방 표식을 부착하였고, 낙상 위험 장소인 계단, 복도, 화장실, 샤워실에서도 낙상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해 손목 팔찌에 낙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환자 침상에 낙상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낙상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상 예방 시설 개선 내용입니다. 먼저 내시경실 커튼 상부에 그물로 된 부분에 폴대가 걸려 낙상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폴대가 걸리지 않는 일반 천으로 된 커튼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의학과 탈의실에 환자들이 탈의 시 몸이 비틀거릴 때 잡을 수 있도록 안전바를 설치하여 낙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EKG 검사실에 사이드 레일이 없는 침대를 사이드 레일이 있는 침대로 교체하여 낙상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 시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낙상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 고정용 벨트를 구매하여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부서별 환자 안전 기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추가 구매하여 물기가 있는 곳에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표지판을 세워놓고 청소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보조기구 정기 점검 및 낙상 유발 시설물을 정리 및 관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 활동을 실시한 후 시행한 프로세스 재평가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고 전 치명도는 전체 1179점에서 개선 후 360점으로 69.5% 감소하여 목표인 50% 이상 감소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낙상 발생 보고율도 개선 전 0.74%에서 0.21%로 71.6% 감소하여 목표인 10% 이상 감소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상해율도 개선 전 9.1%에서 0%로 100% 감소하였으며 목표 30% 이상 감소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낙상 예방 FMEA 목표인 고장 유형 치명도, 낙상 발생 보고율, 낙상으로 인한 상해율이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현재 신규 및 재직 직원에 대한 낙상 예방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통해 낙상 예방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환자 안전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한 강남 자생한방병원 주현정 간호사입니다. 본원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주제로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남 자생한방병원은 비수술 척추 전문 한방병원으로 환자들 상당수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수술 후 재활치료, 만성적인 통증 호소, 고령의 퇴행성 질환 환자들이며 낙상사고에 매우 취약한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상 발생률을 환자 안전 주요 지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저하게 낮추기는 현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해 환자 및 의료진의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낙상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낙상 발생률 증가의 원인 분석으로는 시스템, 환자, 환경시설, 직원 요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인에는 직원 간의 정보 공유 부족, 낙상 관련 전산 구축 미비, 환자 요인으로는 인지능력 미약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 미비, 예방수칙 미준수, 환경시설 요인으로 시설 물품 불량, 의료기구 관리 미흡이 있으며 직원 요인으로 환자 상태 파악과 관심 부족, 낙상 위험 요인 간과로 파악되었습니다. 21년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사고 종류 중 낙상 발생률이 전체의 53%, 61세 이상 고령 환자 발생률이 76%, 낙상 발생 장소는 입원 환자 병실에서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환자의 상태 변화,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 목표는 본원 낙상 발생 건수 20% 감소로 잡았습니다. 개선 활동으로는 1. 낙상 주의 표식 강화, 2. 전산 개선, 3. 환자 직원 교육, 4. 안전 라운딩 활동, 5. 환경시설 정비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낙상 주의 표식 강화 활동으로 입원 시 병동 낙상 고위험 환자는 환자 인식밴드에 낙상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래 환자는 환자의 손등 또는 옷소매에 낙상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낙상 교육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보조기구 대워커기에 있는 낙상 주의 표식에 추가하여 워커기 주의사항 및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낙상 위험성이 높은 샤워실에는 낙상 미끄럼 주의 안내문을 추가 부착하고 비상문에는 앞뒤 반대편 사람 부딪힘 주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산 개선 활동으로는 낙상 평가 도구와 재원 환자 전산을 연계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의 경우 병동 전산에 자동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낙상 평가 도구상 3개월 이내 낙상 경험이 있으시 병동 환자 전산상 낙상 있음으로 자동 표시되도록 하고 타 부서 연계 메모에 팝업창을 생성하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낙상 고위험 외래 환자에 대한 공유가 미비하여 나이 7세 이하 75세 이상 환자에 해당 시 외래 환자 전산에 붉은색으로 나이가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 및 직원 교육의 환자 교육으로는 환자 진료실 및 치료실, 병동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낙상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낙상 관리로 입원 24시간 이내 초기 낙상 평가를 시행하며 입원 시 환자 인식밴드, 침상 이름표에 낙상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침상 아래에는 고위험 낙상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전산, 카덱스 인계장에도 표시하여 간호사 인계 시 공유하고 환자 라운딩 시 고위험 환자 관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듀티 간호사 라운딩 시 낙상 위험 요인 제거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즉시 보고되지 않은 낙상으로 인해 환자 상태가 늦게 확인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자 상태를 유심히 확인합니다. 나이트 근무 간호사는 고위험 낙상 환자 관리에 집중하여 야간 낙상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매일 1회 평가, 낙상 교육 차팅을 시행합니다. 상주 보호자는 입원 전 거동이 어렵거나 낙상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한하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입원하도록 합니다. 담당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환자 이동 시 꼭 동행하도록 하며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소아 낙상 관리는 7세 이하 소아 환자 입원 시 성인과 분리하여 낙상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낙상 예방 안내문을 설명하며 책자를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내 구매용 실내화를 발 사이즈에 맞는 앞뒤가 막힌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화로 교체하였고 환자가 개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합니다. 직원 낙상 관련 교육은 코로나로 집체 교육이 불가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낙상 발생 시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도면화하여 직원들이 절차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전산화 작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 2층 근접 오류함을 만들어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를 독려하고 사전에 낙상 예방을 위한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자 안전 정기 라운딩으로 월 2회 각 부서 팀장으로 구성되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후 라운딩 결과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직원의 환자 안전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낙상 위험 시설 환경 정비 시행으로 지하 주차장 보도 블럭과 차도의 단차에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펜스 설치 및 주의 문구 배너를 추가 설치하여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입원 환자가 병동 휴게실 내 온돌 바닥을 이용하던 중 환자 임의로 온도를 올려 화상이 발생하여 최대 6까지만 조절이 가능하도록 교체하여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협탁, 고객의 소리함에 보호대를 부착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샤워실 바닥 방지턱 부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의 효과로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 발생률은 상반기 21년도 57%, 22년도 36%로 여전히 병원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도 전체 안전사고 중 낙상 발생률은 53%이며 작년도 상반기 대비 낙상 발생 건수는 52% 감소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낙상 예방 관리를 통해 올해 낙상 발생 건수 20% 감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원 낙상 사고 발생 장소는 병실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21년도 다빈도 사고 발생 장소인 외래치료실, 로비, 샤워실, 지하 주차장은 사고 발생 후 22년도에는 0건으로 즉각적인 개선 활동이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요인은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기타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원의 특성에 맞는 낙상 예방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으로 본원의 낙상 예방 활동은 낙상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낙상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1년 동기 대비 낙상사고 발생 건수는 52% 감소되어 낙상사고 예방 활동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올해 낙상 발생 건수 20% 감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낙상사고는 여전히 환자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심도 높은 원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낙상 발생 건수를 감소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관리 방안으로 환자 및 직원 교육을 위한 세부화된 낙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낙상 고위험 환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추가 개선하며 환자 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낙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낙상 고위험 시설 관리에 대한 환경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다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남 자생한방병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한강정신병원 환자안전 전담자 박유진입니다. 2022년 환자안전 우수 사례로 환자안전 맞춤 교육 및 환자안전 사고 현황 안내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시 낙상 및 기타 환자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낙상 발생률이 병원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환자 안전 라운딩 시행 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환자 안전 맞춤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이번 시 낙상 등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 환경으로 자세한 교육이 부족하거나 누락될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본원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병원 특성상 질병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내원하는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시
사고 후 충격 및 당혹스러움으로 인한 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입원 시 환자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됨에 따라 교육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세 번째, 환자 및 보호자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분석되어 반복적인 1대1 맞춤 교육 및 환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원내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가 OCS-EMR에 공유되고 있으나 근무 중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원내 환자 안전 사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누구나 보기 쉽게 원내 게시판에 월별 환자 안전 사고 현황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는 낙상 발생률, 목표는 0.3 펌일 이하로 환자 안전 지표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개선 활동입니다. 이번 2길 1대1 환자 맞춤 환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OCS-EMR에 입원 고객 환자 안전 교육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날짜를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 목록을 불러오고 환자 이름 우클릭 시 환자에게 교육한 일자, 교육 유무, 교육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환자 안전 교육 현황은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교육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1대1 교육을 시행합니다. 1대1 환자 맞춤 교육 시 낙상, 스피크업,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액을 맞는 환자, 휠체어를 타는 환자, 워커를 사용하는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연령이 낮거나 높은 환자에게 공통적인 주의가 필요한 교육 외에 그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원내 환자 안전 사고 공유 및 환자 안전 사고 예방 팁 안내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원내 환자 안전 사고를 근접 오류, 노예 사건, 위해 사건, 적신호 사건의 건수와 사고 내용으로 분류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위해가 클 것으로 예견되는 사고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사고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교육해야 할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원내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게시 내용을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화면과 같이 환자 안전 사고의 종류와 사고 내용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두 번째, 환자 안전 사고 팁 예시입니다. 환자복을 갈아입던 중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안내한 내용. 외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환자 안전 사고. 침대 높이가 부적절하여 낙상이 발생할 경우.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낙상 사고. 움직이는 문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내용 등 원내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 사고 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안내합니다. 원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고 예방 팁을 환자 안내 버전으로 편집하여 환자들이 이동 시 자주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DID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타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입원 시 입원일 18시에 그 이후 입원하는 환자는 이 길에 낙상 예방을 동영상으로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입원 환자 침상에 낙상 예방 교육 동영상을 QR코드로 제작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투약 시 환자가 자리에 부재 중일 경우 환자의 투약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부재 중인 환자의 침상에 투약 알림 카드를 제작하여 부재 중인 환자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환자가 간호사에게 알려 약을 누락하지 않고 투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OCS-EMR에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지만 산소,
약물, 기계 작동 등의 오류를 예방하고 각 부서 및 이송하는 직원 간의 직접 인계를 위해 수술실 이송 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환자 앞에서 인계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이송 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활동의 효과로는 2020년 낙상 발생률 0.436%에서 2021년 0.27%로 낙상 발생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2021년 환자 입원 2길 1:1 맞춤 환자 안전 교육 실시 및 환자 안전사고 예방 팁 공유 후 2020년 대비 2021년 낙상 발생률이 감소하며 목표 지표 0.3% 이하로 목표 달성하여 1:1 환자 안전 맞춤 교육에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낙상 발생률 및 기타 환자 안전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1:1 맞춤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환자 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의료법인 배성병원에서 환자 안전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수간호사 옥경미라고 합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이렇게 발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모든 직원이 너무 잘 협조해 주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안전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의 제목은 정확한 환자 확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활동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는데 흔하지도 않은 제 이름과 동명이인이 있었는가 봅니다. 한참 동안 그분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듣다가 제가 이상해서 주민번호를 확인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근접 오류를 확인하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에 환자 미확인으로 인한 오류가 6건 확인되어 이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목표는 환자 미확인으로 인한 근접 오류 건수가 6건 확인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0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우선 포스터 게시, 직원 교육, 캠페인 진행, 그리고 평가 순서로 하였습니다. 배성병원은 환자 안전 업무가 간호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간호부장님 이하 각 병동 수간호사 그리고 물품 지원을 위해 총무계장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행 활동으로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포스터는 인증원에서 배부한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포스터를 이용하였고요. 출력 코팅해서 각 부서마다 부착하였습니다. 3개의 병동 각 게시판과 간호사실 내 그리고 환자의 접근이 많은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들이 접수와 수납을 하는 원무과 데스크와 직원들이 보는 게시판에도 부착하였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내 게시판 부착 모습입니다. 약제과 창구 모습입니다. 약제과에는 포스터 게시와 더불어 약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렸습니다. 환자분에게 약을 지급할 때는 환자 영수증의 이름을 꼭 확인 후에 복약 안내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근접 오류 가능성이 많은 각종 검사실 모습입니다. 영상의학과, 심전도 및 뇌파실, 폐기능 검사실, 임상병리과, 심리검사실에도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행 활동은 직원 교육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어 각 부서 직원들 소단위로 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교육 자료는 중요하고 간단한 내용을 취합하여 제가 직접 제작을 하였고 그 교육 자료 내용에는 환자 확인 과정의 필요성과 환자 미확인 오류의 원인 및 예방 방법, 그리고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지침, 그리고 환자 확인 시점과 확인 방법, 또 앞으로 진행할 캠페인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개의 병동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하였고 정확한 환자 확인 과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병동은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반복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캠페인 홍보입니다. 환자 확인에 대한 배지를 제작하여 직원들 개인 신분증에 부착하고 정확한 환자 확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 확인 방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배지를 디자인하였고 기한을 올려서 결제 후 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병동 직원들 배지 부착 사진입니다. 모두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서로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면서 사진 촬영에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외래 각 부서 직원들도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행 활동은 직원 자가평가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페인 전후 자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가평가 설문지 역시 간단하게 자체 제작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정확한 환자 확인 과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현재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하고 있는가, 시행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정확한 환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가, 확인 과정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이 있는가 등의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한 환자 확인 캠페인 진행 전에 병동과 원무과 직원들이 자가평가를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래 직원들 자가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후에도 자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금 달리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단 환자 확인 캠페인 후에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하고 계십니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환자 확인을 시행하고 있는가, 앞으로 계속 환자 확인을 시행하겠는가, 그리고 환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캠페인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는가 등의 항목을 넣었습니다. 병동 직원들 캠페인 후 자가평가 사진이고요. 외래 직원들 자가평가 사진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활동 수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활동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평가 진행한 결과입니다. 캠페인 전에는 총 58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140건의 환자 확인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후에는 총 52명이 응해서 163건의 환자 확인을 수행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에 관한 자가평가 결과 분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인원은 58명에서 5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환자 확인 수행에 대한 답변은 140건에서 163건으로 증가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환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수를 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캠페인 전에는 12명이 그렇다, 그리고 캠페인 후에는 5명이 그렇다라고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지 작성도 익명으로 진행되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진행 후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수행률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서마다 라운딩을 하면서 관찰하였고요. 우선 진료과 면담 전,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처치 전, 그리고 외래 환자 진료 전, 원무과 접수 수납 전, 약제과에서 약을 지급하기 전, 그리고 검사를 시행하기 전, 그리고 행정 업무를 시행하기 전 모든 관찰을 통해 83건의 관찰 건수 중에 81건의 수행 건수, 그래서 97.6%의 수행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 시점별 수행률 결과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 수행률 조사 결과 100%의 수행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접수 수납 전, 외래 진료 전, 의약품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이 부분들은 환자 확인을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진료과 상담 전이나 병동 간호 처치 전에는 환자 확인 수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2021년 하반기 환자 미확인 오류가 상반기 6건 대비
2건으로 33.3%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활동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선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수행률이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환자 접종 과정에서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환자 확인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 미확인으로 인한 근접오류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환자 미확인 오류는 반복되는 업무 형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입니다. 환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하는 안일한 태도나 직원 개인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료인들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QI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훌륭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감이 될 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은 저희가 아주 예쁘게 편집을 해서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초기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소음이 있고 그래서 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근접 오류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를 2개 병원에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근접 오류 보고 활성화가 환자 안전 활동의 시작이죠. 그래서 2병원 모두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보건병원 김재승 발표 이 아니고 명지병원이죠. 명지병원 조아린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은 전체 보고가 3.1배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일스 기념병원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보고가 향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자활동을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어서 이렇게 효과가 높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접 오류나 위해 사건 보고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미미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빠른 리스폰스를 보여줬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병원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상에 대해서 세계병원이 이제 기사 발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보니까 인명대 대구종산병원 이유병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FMEA 방법. 이것은 이제 사실 QI 전담자나 환자 안전 전담자 선생님이 아니면은 FMEA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제 예방 활동을 수행하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병원 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방 자생병원에서도 낙상 예방 활동을 해주셨는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 활동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점검하시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널스 라운딩을 강화한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나 환자가 이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를 못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격리병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낙상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낙상이 많이 감소하는 여기도 한 10배 정도 감소하셨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강 성심병원의 낙상 예방 활동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0.3 선분율에서 그것도 낮은데 0.27 선분율로 이제 감소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0.8, 0.9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왜 이렇게 높았는지를 보니까 반복적인 일대일 교육 사실 종합병원의 환자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교육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정보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대1로 맞춤형으로 반복 교육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사고 예방 팁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주시고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다른 병원들에서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 참여에 대해서 김해보건병원이라든가 이런 또 한강성심병원에서도 환자 참여에 대해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사실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분들은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듣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력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 환자에게까지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매우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환자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환자 확인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그 근접보류 건수도 제로건으로 이렇게 무오류로 무결점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병원들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또 활발한 토론, 다른 병원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모두가 1등인데 어쩔 수 없이 또 1위부터 6위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상을 드리게 된 거가 사실 좀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 그런 모두 빠짐없이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하신 명지병원 조아름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아름 선생님 이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소음도 많이 들리고 해서 전달이 좀 잘 안 되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혹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인지를 직원들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환자 안전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 오류를 왜 자꾸 적극적으로 보고하고자 요청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지에 따라서 이제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많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또 바탕이 되려면 경영진 분들과 그리고 저희 QPS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직원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오류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반응, 보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직원들한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게 이제 비단 그 환자 안전 오류 보고뿐만이 아니라 인증 준비라든가 QI 활동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비난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어떤 안전사고나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3주기 인증을 준비하면서도 저희 또한 빠르게 환료를 주기 위해서 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환자 안전 사고 근접 오류 그 보고 활성화 활동에서도 대부분이 다 환료를 조금 빠르게 해주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지병원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오류보고 건수가 증가한 월스 기념병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개선 활동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팁을 주신 직원들한테도 포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환자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그리고 아까 조아름 선생님께서 그러한 데 대한 직원들의
또 환자 안전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여기 참여하신 병원들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강사를 파견해서 병원에 교육을 해드리거나 혹은 줌으로 연결해서 교육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강 성심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잖아요.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동영상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하셨는데 이런 비용이 병원에서 잘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성심병원 박유진 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성심병원 박유진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든 비용은 사실 저희 그 의료정보팀에서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비용적인 면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따로 들지 않았고요. 그 동영상은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다 미리 그 유튜브에 올리는 용으로 이제 만들어 놨었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따로 지금 추가적인 비용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환자안전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 그냥 환자한테 교육 가서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정보관리팀에서 만들어 주셨고 동영상도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거를 이용하고 있고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인수본에서 2주기 2024년도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안전 교육을 이제 환자안전 전담자들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병상당 전담자 수도도 늘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성심병원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 강남 자생병원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은 환자안전 전담자는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이시죠? 네, 공동 간호사입니다. 한방병원은 아직 전담자가 없습니까? 환자안전 전담자가 어떻습니까? 전담자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이번에 좀 대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네네네. 지금 보호자들이 고위험 환자들은 상주를 하고 환자안전 예방에서 상당히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많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노인 환자들이 많으신데도 상당히 그 약상 그 사건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보고가 누락될 가능성은 없는지 낙상이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네. 제가 병동 간호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낙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 낙상이 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낙상이 발생했을 때 근저보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라운딩 할 때 간호사들이 더 많이 유심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인계 상황으로 돌려가면서 보고가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낙상 예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관리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방병원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그런 전망이 밝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곧 이어서 또 2차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어서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신 그런 노력이 예쁜 결실을 맺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편집해서 또 우리가 우수사례 사례집으로도 엮어서 또 다른 병원에도 많이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